자, 일단 우리나라를 대충 그렸습니다. 가운데 38선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맨 아래가 몇 도냐? 제주도 아래 마라도 33도, 북한의 온성 43도. 우리나라는 적도에서부터 북반구에 속해 있는데요. 북이 33도에서 43도, 38선에서 빼기 5 더하기 5 해서 10도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외우기 쉽죠? 외워야 돼요. 33도에서 43도. 38선 빼기 5 더하기 5. 알겠죠? 자, 그 다음 경도를 갈게요. 자, 저기 영국에서부터 동경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쪼개 오다가 바로 우리나라는 이쪽이 동경 124도. 그리고 가장 동쪽에 해당하는 독도가 132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 경선은 124와 132의 중간이면 128이죠. 근데 이렇게 사실 0.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수점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127.5도를 우리의 중앙 경선으로 생각합니다. 자, 동경 127.5도. 동경 127.5도면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른 걸까요? 네, 8.5시간 빠릅니다. 8.5시간이란 8시간 30분이란 뜻이 되겠죠? 자, 영국보다 8시간 30분 더 빠릅니다. 근데 30분 단위? 좀 계산이 좀 성가시죠. 만약 1시간 단위였다면 영국보다 8시간 빠른 중국을 통과하는 동경 120도 선이거나 여기는 영국보다 8시간 빠르겠죠? 혹은 영국보다 9시간 빠른 135도 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과하는 135도선을 표준 경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본을 갈 때는 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나라의 중앙을 통과하는 것을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위선 38도선, 중앙경선 127.5도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시간이 맞춰져 있는 경선을 표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통과합니다. 일본을 통과하는 135도선을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본의 경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본 하늘의 태양이 딱 남중했을 때, 한가운데 이렇게 높이 솟았을 때요. 남중했을 때 일본이 낮 12시가 됩니다. 12시. 그때 우리나라도 낮 12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태양이 일본 하늘에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하늘의 태양이 딱 남중했을 때는 12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낮, 태양이 딱 남중했을 때 12시 30분이에요. 12시가 아니죠. 그리고 전라도처럼 중앙 경선에서도 약간 서쪽에 있는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늘 12시 30분이 넘어야 태양이 남중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이 12시를 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을 통과하는 경선을 표준 경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 북동쪽에 위치한 반도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과 가장 큰 태평양 사이에 놓여 있는 반도국이죠. 자, 이번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리적 위치가 갖는 특징으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한다. 반도국이니까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연결성이 좋다는 거랑 임해공업 이라든가 혹은 중개무역에 유리하다 등등등의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슨 기후가 이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깊냐면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 기후,
이 두 가지가 지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지구상에는 거대한 바람이 있는데요. 늘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일정하게 불고 있는 이 바람을 항상 일정하다 항상풍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풍은 지구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바람인데요. 기후 단원에서 좀 자세히 할게요. 자, 적도는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잘 상승하죠. 그러면 주변에서부터 이 상승해버린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극은 온도가 낮다 보니까 공기가 뚝뚝 하강을 하죠. 그럼 하강에서 눌린 공기가 주변 지표면을 따라 타고 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상에는 되게 대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적도에서 들어오는, 적도를 향해 들어가는 무역풍과 그리고 중위도에서 부는 편서풍, 극지방에서 부는 극동풍.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태양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이 바로 이 항상풍,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입니다. 중위도에서는 무역풍이죠. 편서풍이죠. 자, 중위도의 편서풍. 자, 중위도에 위치하니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편서풍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편서풍이란 서쪽에 치중돼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이겠죠. 자, 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공업화보다 중국의 공업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주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중위도니까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후더러 편서풍 기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영국은 편서풍 기후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에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고 서쪽에 영국이 있어요. 영국은 대륙의 서쪽에 있고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 편서풍은 바다를 지나서 불어오게 됩니다. 영국은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온 형태니까 당연히 장애물이 없이 바다의 영향을 그대로 실어다 주죠. 편서풍이 거의 막힘없이 불어오겠죠. 반면 우리는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편서풍이 불어오더라도 대륙의 영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대륙이 그냥 대륙이 아니죠. 히말라야 산맥, 세계의 지붕이란 티벳고원,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봉우리와 햇빛 한 줌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 속에서 온도도 굉장히 서로 다르고 그래서 공기의 흐름도 복잡한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편서풍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전체적으로 편서풍 지대인 건 맞겠지만 편서풍이 일상 속에서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대신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인 계절풍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은 이런 항상풍, 각 지역의 계절풍, 혹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도시풍 등 각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바람 중에서 이 지역은 어떤 바람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륙의 동쪽인 우리나라는 편서풍보다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로 발생하는 계절풍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시베리아 기단에서 나오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나오게 되는 남동, 남서 계절풍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의식주나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같은 중위도이지만 영국은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양성 기후가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륙성 기후가 나오게 되고
주 바람도 영국은 편서풍이지만 우리는 계절풍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중위도임에도 세부적인 기후가 다른 것. 다시 말해 같은 온대기후이면서도 세부 기후가 좀 다른 것은 지리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편서풍지대 혹은 계절풍지대라고 부르는 건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에 대한 거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은 관계적 위치인데요. 관계적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따로 말씀드릴 거 많지 않습니다. 관계적 위치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보는 상대적인 위치이다. 현재 우리가 가진 수리적, 지리적 위치를 결집하여 혹은 수리적, 지리적 위치가 갖는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상황에 대처하냐에 따라서 현재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쁜 후진국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관계적 위치는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장점이 굉장히 많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 되게 많죠. 바다 건너 미국과 일본, 육지에 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거의 세계 4강이 우리나라 주위에 다 있죠. 이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발판 삼아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이런 위치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발전 가능성, 그것을 탐색하고 실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